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봐봐. 음. 오늘 유튜브 많이 올리네 진짜. 이게 모든 전기 기구는 일종의 저항입니다. 전구 자체를 저항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저항은 원래 지그재그로 해서 표시하게 돼 있는데 니크롬성 같은 걸 말해요. 니크롬. 근데 전구도 TV도 냉장고도 일종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구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한 직선선에 묶여 있지. 이걸 직렬로 연결한 겁니다. 무구를 저항을. 반대로 이건 한 직선선에 있는 게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서로 갈라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병렬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저항을. 그러면 이게 V라고 돼 있는 거 이걸 전체 전류입니다. 이게 회로 전체 전압,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 이건 I는 회로 전체의 전류고요. 그럼 R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성 저항 또는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체 저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번 전구라고 하고 이건 2번 전구라고 할게요. 1번 전구, 2번 전구. 1번 저항, 2번 저항. 거기만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고요. 거기만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V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에 전기 기구에 저항이 있을 거냐 이게 R1 이걸 R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I1이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I2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오음의 법칙이 만족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오음의 법칙이 만족해야 돼요. 오음의 법칙이 딴 게 아니라 V는 IR이거든요. 오음의 법칙은 딴 게 아니라 V는 IR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V는 IR이에요. 다 각각의 만족이 다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물이 흐를 때는 여기 요런 게 있어요. 요게 여기 보시면은 이 물의 높이 차에 해당되는 게 전압이요. 펌프는 전지야. 직렬로 연결된 거는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1번 전구, 여기 2번 전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1이고 여기까지 여기 V2예요. 따라서 V는 V1 더하기 V2라는 개념이 나와요. 직렬로 연결되면. 병렬로 연결된 거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물이 바닥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경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V1이 있고요. 요 경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V2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전압은 V예요. 그러니까 V는 V1은 V2랑 같고 그게 V랑 같다니까요. 이걸 전구 병렬 연결한 거고요. 전구 직렬 연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량 보존. 초당 흘러가는 전자의 개수가 작아지거나 많아지면 안 돼요. 만일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플러스 전기가 흘러갈 수만 있다면 플러스 전기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만일 여기 이게 100A가 흘러가면은
여기도 100A가 흘러가야 되고요. 여기도 100A가 흘러가야 된다는 게 전하량 보존이에요. 한 길목이잖아. 길이 갈라지는 것도 이건 길이 갈라졌지만은 이게 길이 갈라진 게 아니라고. 따라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같다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병렬 연결은 좋아 이게 100A가 흘러간다고 할게요. 여기도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됩니다. 만일 여기에 60A가 흘러가면은 토탈 앞에서 100A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40A가 흘러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여기서 100A가 흘러가죠. 뭉쳐져 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긴 쪽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여기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같다는 거예요. V1하고 V2가 같다는 거예요. 뭐로 V로.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앞에서 그림을 그려줬죠. 앞 페이지에서. 됐죠? 이 저항이 직렬 연결되는 거잖아. 이 저항이 직렬 연결되면 마치 여기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마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얻어냅니다. 저항이. 그래서 전체 저항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돼요. 전체 저항 R은 연결되는 저항을 계속 더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 더 연결하면 R3로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계속 증가합니다. 됐죠? 저항이 증가하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방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감소합니다요. 감소하니까 전구를 한 개만 연결했을 때보다 두 개 연결하면 자꾸 어두워집니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면 이 새끼가 끊어져 버리면 회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체 회로가. 하나 꺼지면 불 다 나갑니다. 회로 전체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요. 하나만 끊어지면 100개 연결하면 100개 중에 단 한 개만 꺼져도 99개가 다 불 꺼져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가 끊어지면 회로가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무슨 소용이에요? 얘도 불 꺼져 버린 거지. 아시겠어요? 전기는 반드시 회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얘 불 꺼졌다 해보세요. 이 회로는 통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회로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얘는 저항의 연결이 하나 끊어져도 다른 건 그대로 씁니다. 뿐만 아니라 전구 한 개만 연결됐을 때와 밝기가 모두 같습니다. 왜냐고요? 똑같은 전압이 걸리니까요.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은 R은 R 플러스 R2 뭐 이렇게 되고 이건 하여는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체 전압은요 V1에다가 V2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v 대신에 ir 집어넣을 수 있죠. v1 대신에 i1, r1 집어넣을 수 있죠. v2 대신에 i2, r2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i가 다 같다면서요. 약분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v가 다 같잖아. 이건 i가 다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v는 ir이 만족해야 돼요. v1은 i1 곱하기 r1 만족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v2 equal i2 곱하기 r2가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도 전체 전압 v는요. i에다가 합성 저항 r 만족해야 돼요. 됐죠? 근데 이건 죄다 같아서 여기서 뭘 대입을 할 수 없고 여기서 전류의 세기가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전체 전류 I는요. 여기 흘러가는 I 이렇게 해줘야 되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해줘야 요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웠죠.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됩니다. I는 뭐죠? R1분의 V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분의 V 이거는 R1분의 V1 이거는 R2분의 V2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근데 V가 다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나와요. R은 R1분의 1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렬 연결은 이렇게 나오는데 병렬 연결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렬 연결은 이렇게 나오는데 병렬 연결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R1분의 1이지 이퀄 요걸 통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통분이 됩니까? 예? 분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통분이 되죠? 예? 이 양변에 여기 양변이죠. 요렇게가 양변. 이거 좌변이고 우변이고 양변에 뭘 곱해 볼까요? R1, R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R에 R1, R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R1 곱하기 R2를 하면 R1, R1 약분돼 가지고 이거는 R2분의 R2가 되죠. R2 더하기 여기는 R1, R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R2, R2 되고 R1이 되죠. 그죠? 그럼 또 정리하면은 R에다가 R2 더하기 R1이 되죠. 이퀄 R1 곱하기 R2가 되죠. 다시 말해서 R은 R1 더하기 R2에 R1 곱하기 R2가 돼요. 어떤 숫자를 계속 더해가는 게 정가량이 클까? 어떤 수를 계속 곱해가는 게 정가량이 클까? 곱해가는 게 정가량이 장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요.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이 가만 있어봐. 왜 이거? 2옴이고 3옴이라고 합이 5지. 2, 3은 6. 2, 3, 4를 하면은 9가 되고 24. 6분의 5가 크니 9분의 24가 크니. 왜 합성 저항이 왜 이렇게 나오지? 계산 잘못했나? 요것만 일단 통분해보자. 통분해보면은 R1 더하기 R2지.
아닌데 이거 통분 어떻게 하노 이거? R1분의 R2로 통분을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는 R2만 곱해 여기도 R2 여기도 R2로 곱하면 R2가 되겠지. R1분의 R2니까 R1이 되겠지. 그러니까 R1분 R2분의 R1 더하기 R2지. 그것의 R분의 1이지. 따라서 R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인데 맞지? 틀린 거 있나? 요거 분모를 R1, R2로 해보자고. 그러면 R2가 될 거 아니야. 그래 R1분의 1이 되지. 요거는 R1, R2라고 해보자. 그럼 R1이 되지. R1, R2, R1, R2니까 통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은 R1 더하기 R1. 이게 R분의 1이야. 이게 R은 요거의 역수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R2지. 그 2옴 더하기 2옴 더하기 2옴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2, 4, 6, 6분의 8이야. 4분의 4야. 저항이 커지는데. 이 전체 저항이 감소. 이거 맞는 이 말이 맞기는 맞거든.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를 하거든. 왜 그러냐면은 왜 이걸로 설명하면 안 되지? 아씨 쪽팔려. 왜 그러냐면 차라리 수학을 하고 말지. 하여튼 과학이 어려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항에 이 도선 저항에 미끄럼선 이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야. 단면이 커지면 저항이 줄어들잖아. 따라서 저항이 감소한다고. 이거는 길이가 길어지는 거지만은 저항이 길어지는 거지만 이 저항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단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지.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고. 전체 저항이 감소하니까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전기기구가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를 하거든. 그러니까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기 증가를 한다고. 그러다가 너무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병렬 연결에서의 장점은 병렬 연결하면 여기도 220V가 걸리면 여기도 220V가 걸리고 여기도 220V가 걸리니까 우리 가정집이 이래. TV가 고장나면 냉장고도 쓸 수 있고 다리미도 쓸 수 있는 거야. TV 고장났다고 해서 냉장고도 같이 불나가는 거 아니라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나와. 날 것 같아. 뭐가 됐지? 그럼 봐봐. 직렬연계에 사용되는 얘는 외워라. 퓨즈. 이거는 과도한 전류가 여기서 과도한 전류가 오면 화재가 난다며. 불나도록 아유 박수 치고 있으면 돼? 안 돼. 집에 가면 온통 꽂아놨잖아. 문어발처럼. 네 방만 가져도 도대체 몇 개야지. 휴대폰 연결하고 블루투스 연결하고 뭐 연결하고 컴퓨터 연결하고. 그 과도한 전류가 흘러가면 열에 의해서 끊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직렬 연결돼야 전체가 다 나가버리지. 그래서 집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여기 보면 이 전봇대가 서 있어. 이거 전봇대야. 전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네 집 앞에 또는 아파트 관리소에 여기 딱
연결하는 부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직렬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제 칩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에 퓨즈가 장착돼 있다고. 집 앞에 이렇게 돼. 이게 퓨즈가 여기 장착이 돼 있어. 아파트는 보통 거실에 보면 위에 뭐 뚜꺼비 집 여는 거 뚜꺼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뚜꺼비 집. 뚜꺼비 사는 집이 아니라 그처럼 비슷하다 아니냐. 여기 퓨즈가 장착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전부 병렬로 연결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직렬이에요. 이거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퓨즈 끊어지면. 퓨즈는 직렬로 연결돼 있고 정전은 여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또는 여기가 끊어지는 거든지 아니면 여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뒤로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정전에는. 거기서? 어디가 끊겨진지 알려면요. 여기와 여기를 재보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를 재보는 거예요. 만일 전압이 안 걸리지. 전압이 안 걸리면 여기 끊어진 거예요. 다시 여기서 여기를 재본 거예요. 그래도 전압이 안 걸려. 그럼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여기 재보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안 걸려. 그럼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찾아서 끊어진 데를 찾는 거예요. 연결해 놔. 그래도 불이 안 들어오지. 그럼 여기가 끊어진 거야. 근데 찾아보니까 끊어진 게 없어. 그럼 여기가 또 끊어진 거야. 두 개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가 끊어진지를 이렇게 짝대기 두 개 들고 이렇게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전압계, 전류계 이런 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뚜껑이 집을 열고 이 퓨즈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아무리 손대도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 이걸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야. 이게 내가 공사할 때 내 전기공사 내가 했다 그랬잖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전기공사에 그 중요한 거는 기사가 와서 해야죠. 안 그러면 당해요. 그 법이 어긋나거든. 근데 여기 뚜껑이 고칠 때는 내가 등 내려놓고 손으로 막 만져도 돼요. 근데 일반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야. 여하튼 퓨즈 직렬로 연결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퓨즈가 끊어 회로 전류 흐르지 못하게 하는 화재 감지 장치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연결되느냐 끊어 여기만 끊어지면 전체가 전류가 안 흐르서 띵띵 소리가 안 들려요. 휘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열 때문에 휘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휘어져서 딱 연결되고 장식용 전구는 요즘은 이렇게 안 만들어요. 직렬 연결해서 하나가 고장나면 모든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불이 다 들어왔다 꺼졌다 다 들어왔다 꺼졌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병렬 연결도 같이 만들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구를 이렇게도 연결을 해놔요. 그럼 이 새끼 하나 막 가더라도 요거는 살아있어요. 아시겠어요? 요거 막 가면 요것도 같이 막 가요. 그렇지만 얘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요거 막 가면 어떻게 되지? 이 새끼 다 막 가요. 그렇지만 이건 살아있어요. 이렇게는 회로는 연기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류는 항상 출발점 전지 플러스가에서 출발한 게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게 떠나간 놈이 돌아올 수 없지. 그러면 전기가 안 통해요. 아예 처음부터 출발을 안 해요. 얘네들은. 자, 그럼 병렬로 연결한 거 집에서 노트북도 220V, 세탁기도 220V, 드라이기도 220V. 그래서 같은 전압이 걸리게끔 해줍니다. 자, 전기구를 따로따로 켜거나 따로 켜거나 끌 수 있죠. 이거 키고 이거 키면 이거 다 들어오냐 불? 그건 아니에요. 가로등 이 하나 돌멩이 던져서 부셔버리면 다 불 꺼지냐?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전기 콘센트 보면요, 이렇게 멀티 탭을 보면은 여기 일일이 단추 자체가 빨간 단추 달려 있는 거 보죠. 여기 빨간 단추 달려 있잖아요.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 다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멀티탭의 원리가 여긴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런 거죠. 이게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전류가 같다는 게 나와줘야 되고요. V는 V1 더하기 V2라는 것도 나와줘야 되고요. R은 R1 더하기 R2라는 것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요. V가 모두 같다는 것이 나와줘야 되고요.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각 저항의 역수를 더해준 것과 같다는 것도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전류를 더해준 것과 같다.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나왔다면 보세요. 여기 18V잖아요. 이게 V거든요. 전체 V. 그러면 전체 R이 나올 수 있잖아요. 3오hm 더하기 6ohm이니까요. 그래서 9ohm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I가 나오죠. V는 IR이니까 요거랑 곱하면 18이 나오줘야죠. 2A라는 걸 알겠죠. 요거랑 곱해야 18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2A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V는 IR이기 때문에 요거랑 곱하면 얼마지? 6V가 걸리고요. 요거랑 곱하면 얼마죠? 6이 12V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18V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 6V라는 거 나오면은 18V에도 6V를 빼면 12V가 나와줘야 돼요. 메꿔 보겠습니다. 두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3ohm과 6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반드시 괄호 속을 메꾸라 그런다고 나와 있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 같네요. 3ohm과 6ohm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로 모두 같네요. 2A. 그 다음에 3ohm에 걸리는 전압은 6V죠.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2A에 3ohm을 이게 V는 IR이니까 3ohm과 6ohm 전압비를 묻고 있습니다. 전압비는 6V, 12V니까 1대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르게 풀을 해볼게요. 3번은 V는 IR에서 저항비를 묻고 있죠. 그런데 여기나 전류가 같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비례를 하죠. 그 I의 B는 V의 B하고 같습니다요. 자, I의 B를 요거 구해보겠습니다. 3대 6이죠. 1대 2죠. 그러니까 V의 B도 1대 2로 나와줘야 돼요. 1대 2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 합성장 R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죠. 3분의 1 ohm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구해줘야 되죠. 이거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랑 마찬가지죠. 수학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과학이고요. 6분의 3이죠. 이거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R은 2ohm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3ohm이고 하나는 6ohm이다. 전체 저항이 2ohm으로 봐. 연결하면 더 저항이 작아지잖아. 그치요?
근데 왜 자꾸 그게 안 나오지? 이상하단 말이야. 에이 모르겠다. 양변에 R을 곱해보자. 그럼 1 되지. 이렇게 되지. 이거는 이렇게 되지. 그지? 통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지. R로 묶어낼 수 있네. 이렇게 되지. 다시 말해 R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데 3, 6, 18이지. 다음 얼마야? 9지. 2옴 나오네. 맞네. 그러니까 이게 작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네. 장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맞는데 그럼. 하여튼 이렇게 공식이라는 걸 계속 외우는 거,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공식만 이용하면 됩니다. 요것만 이용하면 됩니다. 이옴이 나오는 거예요. 요가 계산됐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전압이잖아. 전체 전압 V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전체 저항 R이 이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 I가 나와요. V는 IR이니까 뭐야 이거? V는 IR이니까 V가 6V고 I는 얼마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전체 저항은 2옴이잖아요. 얘에다가 뭘 곱해야 6이 나와요. I는 3A구나. 그래서 이 3A가 나와요. 이 도선에 3A가 흘러가는 거예요. 요 도선에도 3A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흘러가는 게 몇 암페어일까? 여기 흘러가는 게 몇 암페어일까? 이런 이야기요. 저항이 많이 걸리니까 적게 흘러가겠지. 저항이 적게 걸리니까 많이 흘러가겠지. 따라서 저항의 B가 1대 2니까 여기가 2A 흘러가고 1A 흘러가겠네. 왜? 합이 3이 나와야 되니까. 선생님 왜 이렇습니까? 아니 보라니까. 첫 번째, 여기서도 V는 IR이 돼야 되겠지. V1 equal I1 곱하기 R1. 근데 여기가 6V이기 때문에 여기 6V 걸리잖아. 여기도 6V가 걸려야 되잖아. 그 6은 I1에 여기 3이지. 봐라 2A 흘러가네. 여기도 V2는 I2 곱하기 R2지 그지? 근데 여기 6V 걸리지. I2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지. 6ohm이잖아. 이건 1A 맞네. 여기 1이 들어가야 되잖아. 합하면 3A 나누고 맞네. 그지? 그러면 두 장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3ohm과 6ohm에 걸리는 전압은 6V로 같을 수밖에요. 여기 6V, 여기 6V. 3ohm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구해냈잖아. 우리 2A라고. 2A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공식 때문에 그렇잖아. 3ohm이 6V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지. I1은 3분의 6해서 2A가 나온 거잖아. 3ohm과 6ohm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2대1이지. 2대1이지. 그지?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풀어볼게. V는 IR에서 여기나 여기나 V가 같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I의 B는 곱하기야 곱하기. I의 B는
R분의 1의 B하고 같지. 그래서 3분의 1 대 6분의 1의 B와 같대. 2대 1이네. 맞네. 됐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봐. 멀티탭 병렬이야. 화재 감지 장치 직렬이야. 퓨즈 직렬이야. 가로등 병렬이야. 장신정 연구 아무 이야기 없음 직렬. 건물의 전기 배선 병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은 병렬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연결한 전기기구마다 각각 다른이 아니라 같아야 되지. 가정에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모든 전기기구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 그거는 아니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전기기구를 한 개만 사용해도 모든 전구이 켜지냐? 집에 아빠가 TV 보면은 불 들어오고 세탁기 돌아가고 그러니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보라고. 이게. 자, 가의 니크롬스 저항이지. 이런 거는 보이는 IR 적어놓고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알면 I 값 구해지지. 좌표가 나오네. 이 좌표를 사용하면 되겠네. 자, V 값이 얼마지? 1.5지. 그 다음 I 값이 얼마네? 15지. 그러니까 0.1이 곱해져야 1.5가 나오지. 여기네. 오케이. 전부 주관식이기 때문에 괄호로 해서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다의 저항의 크기를 부동으로 사용하라 그랬지. 그럼 이 같은 경우 기울기가 뭘 뜻한지를 알면 돼. V분의 I니까 이게 저항의 역수지. 가대, 나대, 다의 무슨 비? 기울기를 비를 구해보자. X축은 같은데 Y축, Y축, Y축이 15대 10대 5로 나오지. 3대 2대 1로 나오지. 따라서 가대, 나대, 다의 무슨 비? 저항비를 알아보자고. 3분의 1대 2분의 1대 1이지. 양변에 6을 곱해봐. 2지. 6을 곱해봐. 3이지. 6이지. 2대 3대 6으로 나와. 1대 2대 3 아니야? 요거 조심해야 돼. 이게 부동은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유제 3.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니크롬선 A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있다는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의 저항비를 나타내라 그랬지. 그럼 일단 기울기가 뭘 뜻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기울기는 전류에 대한 전압이지. 이거는 저항비잖아. 따라서 기울기 B가 바로 저항비가 되지. A 대 B 구해볼까 그럼? 2대 1이지. 그지? 12대 6이니까. 요거는 사로 모두 다 같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1차 함수 기울기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니크롬선 AB제.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뜻할까? 자, 요게 X제, 요게 Y제. 이거는 저항이 역수제. 저항비를 얼마하는 게 아니네. A의 저항은 B의 저항은 몇 배인가? 저항비를 알아내라 그렇지. 저항비. B만 알아내면 되잖아. 이거는 기울기 역수 B하고 같지? 따라서 이거 하려면 기울기 B를 구해보면 되겠지. A 대 B. 자, 기울기 B를 구해보자. 요거 2로 같은데 요거는 2 올라가고 이건 4 올라가지.
기울 B비 A가 2면은 요거 1이잖아. 따라서 저항 B는 1대2지. 여기 A고 여기 B. 그러니까 A의 저항은 B의 2분의 1이다. 맞네. AB의 단면적이 같다면 저항이 여기가 크게 나오죠. B가. B의 길이는 A의 길이보다 길어야 될 거 아니야. 몇 배? 2배. 맞지? 이것도 들어가나? 이거 읽는 방법 알지? 500mA에 연결됐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단자야. 이건 플러스 단자고. 그러니까 어떤 값을 읽어줘야 돼? 여기 있는 값을 읽어줘야지. 여기 있는 값을. 그걸 읽어보면은 200 한 40 얼마 정도 나오지? 밀리암페어제. 그건 요거 답이네. 아, 여기 여기 답이지, 그지? 밀리암페어니까 암페어로 고치면 0.24 이렇게 읽는다 알거냐? 요거는 혹시 집에 가서 페이지 보고 내가 안 가르쳐주고 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이거를 연습시킬 거야. 직렬로 연결된 거지. 직렬로 연결되면 기억나야 될 게 뭐야? V는 V1 플러스 V2제. I가 모두 같지. 그러니까 R은 이렇게 들은 거잖아. 무조건 이게 기억나야 돼.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자, 이외에 흐르는 전류의 세가 2A일 때 전체 전류를 말하죠. 이거는 이게 전체 전압 V잖아. 각 장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야. 그러면 여기 전체 I1이고 이건 I2인데 이것이 I로 같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거 가지고 전체 전류를 구해내면 되겠네. 16이고 I는 우리가 구하는 거고. 아, 2A라 그랬네. 그러면은 이게 2A란 이야기잖아. 다 2A구만. 전류가 모두 같다 그랬잖아. 어떤 곳이든 2A 그러면 전부 2A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회로가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흘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지. V1은 I1 곱하기 R1이잖아. 그러니까 I1이 2A하고 여기 2ohm이잖아. 4V네. 아유, 예, 예. 예, 가봅시다. 예. 사인만 해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하는 거 대충이니까. 예, 뭐 어쩔 수 없죠. 예, 선생님 다 못할 거라고. 됐냐? 그 다음 한페 또 넘겨보면 이게 나와요. 이건 병렬 연결된 게 나오잖아. 여기 이제 병렬 연결된 거. 여기도 병렬 연결된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나와있죠? 나는 이거 해볼 거요.
요 R에 걸리는 전압 찾기요. 자,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05ohm의 저항을 병렬 연결한 건데 여기서는 0.6A가 흘러가요. 그럼 여기도 0.6A가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0.12A가 흘러가니까 여기에는 얼마가 흘러가야 되냐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얼마가 흘러가야 되냐면은 0.6-0.12A예요. 얼마입니까? 0.48이지. 0.48A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이는 IR이 성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근데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니까 I는 얼마죠? 0.48이에요. 근데 이 R을 모르잖아. 그렇지만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 나오죠. V2가. V2는 I2 곱하기 R2죠. I2가 얼마지? 0.12지. R이 얼마지? 100이지. 그러면은 00 되니까 12V가 걸리지. 그러니까 이것도 12V란 이야기죠. 병렬 연결 전압이 각각 걸리니까. 다시 적으면 12V는 0.48 곱하기 R1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 R1은 얼마 나오죠? 0.48분의 12ohm이라는 이야기지. 48분의 1200이네. 그죠? 그럼 0 놔두고 0 두 개 놔두고 몇 배 하면 이렇게 됩니까? 4배 하면 됩니까? 1 되고 4 되잖아요. 100 4죠. 2 50이죠. 25네. 답이 안 나와. 이건 100이고 4분의 100 아니냐? 응? 내가 계산 잘못했나? 계산해봐. 맞는데? 12V 나오는 거 맞지? V는 IR이라서 0.12 곱하기 100이니까 12V 맞는데? 그럼 여기 12V 12V에 0.48 암페어 R1은 0.48분의 12 에? 12 00 48 20은 맞는데? 25가 여기 왜 없어? 아, R1 25ohm이 맞아. 근데 여기 이 전압을 구하라 그랬잖아. 12V 맞지 이거는? 나는 저항 찾아야 되는데 저항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항은 25ohm 맞아요.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220, 220, 220, 220 그지? 근데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직렬, 병렬 섞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 1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여기 예, I1이라고 하고 이건 I2라고 하고 이건 I3라고 하고 V1이라고 V2라고 하고 V3라고 하고 여기 R1이지. 이건 R2고 R3라고 해보자고. 여기 16V가 흐르지. 16V가 흘러. 그러면 여기 전체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 전체 저항을 어떻게 구하니? 여기 전체 저항 R은 여기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해보면 R1에다가 R'을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R1은 1ohm이잖아.
R 프라임은 어떻게 그러냐? R 프라임 천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가 3오음이라는 이야기요. 얼마지? 아, 요 전체 저항이 4오음이구나. 따라서 전체 전류는 얼마지? V는 IR이니까 요걸 곱해가지고 16이 나오거든요. 4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흘러가는 게 4A가 흘러가야지. 여기 전체 여기를 4A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4A가 여기는 1대 3에 그러니까 여기가 1A가 흘러가고 여기가 3A가 흘러가는 거죠. 그럼 합이 4A가 흘러가는데 그래서 4A, 4A, 4A. 그런데 여기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를 물었으니까 이게 답이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 해줬으면 할 수 있겠지요. 내가 뭐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느냐면은 이런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겠어? 문제에서 보면은 괄호 속에 쓸 것이거든. 그래서 쓸 거잖아. 그러면